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초년생으로 발을 내딛고 받은 첫 월급의 기쁨도 잠시 조금만 지나면 현실적인 고민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라는 건데요. 이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에는 청년 희망적금을 그리고 올해에는 청년 도약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입 열기가 꺾이고 심지어 가입한 상품은 중도 해지가 줄이고 있다는데요. 왜일지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조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관심 두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 가입자는 현재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청년 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 비과세 등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6월 첫 달 가입자만 해도 25만 명을 넘기며 인기를 끌었지만 점차 줄어들면서 8월까지 청년 도약계좌 가입 인원은 42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올해 목표 인원인 306만 명 대비 14% 수준에 그친 겁니다. 전체 신청자는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입 신청자 135만 9천 명 가운데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인원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연봉 7,5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등이 조건보다 더 넘쳐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요. 반대로 이 문턱을 넘어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계좌를 개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10명 중 6명 정도만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7,500만 원 이상의 고연봉자들은 가입하려고 했지만 기준 요건 때문에 탈락한 거고요. 정작 가입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청년이 더 많았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당장 생활 유지가 어려운 청년들이 쉽게 가입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입을 꺼린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79만 9천 원입니다. 29세 이하로 한정하면 230만 2천 원으로 39세 이하로 기준을 잡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요. 어떤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식료품과 주거비, 통신비 등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월 40에서 70만 원씩 5년 납부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하기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장기 적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대 가구주의 지난해 평균 부채 구조는 5,014만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41.2%나 급증한 건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평균 실소득은 6.5%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버는 건 사실상 그대로인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빚만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5%포인트가량 상승했고요.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의 개인 워크아웃 확정자도 지난해보다 33% 늘어나 2018년 상반기 이후에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 도약 계좌인 만큼 실제 도움이 되려면 제도를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들 역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우려면 훨씬 더 세심하게 설계된 정책 상품을 내놓거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정책과 함께 큰 빚을 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안정망을 강화할 필요를 조언하고요. 단기적으로 청년 도약계좌 중도 해약을 막기 위해서 가입 기간을 좀 줄이는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청년 도약계좌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목돈 마련 상품이 여럿 있는데요. 하지만 해지 사례도 많고 가입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인 만큼 청년의 경제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